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자다 깨는 일이 잦아졌나요? 새벽 3시, 4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지나요? 잠은 잤는데 잔 것 같지가 않으세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기셨다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갱년기 호르몬 변화가 여러분의 수면을 공격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오늘은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잠드는 힘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18분 집중해 주세요. 왜 갱년기에 잠이 깨지는가? 갱년기가 되면 몸속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 중에서도 수면을 가장 방해하는 4가지 원인을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원인 첫 번째, 에스트로겐 감소. 갱년기가 시작되면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이 줄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도 함께 떨어져요. 결과는 밤에 잠이 안 오고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쉽게 깨게 됩니다. 원인 두 번째, 체온 조절 장애. 갱년기의 대표 증상, 안면 홍조 아시죠? 낮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밤에도 갑자기 열이 오르고 식은땀이 나면서 깊은 잠을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이 체온 조절 실패가 수면의 질을 무너뜨리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원인 세 번째, 스트레스 호르몬 상승.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올라가요. 정상적이라면 아침에 높고 밤에는 낮아져야 해요. 그런데 갱년기에는 밤에도 코르티솔이 높게 유지되면서 몸이 계속 긴장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잠들기 힘들고 자다가도 깨는 거예요. 원인 네 번째, 혈당 변동.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인데요. 새벽 3시에서 4시에 자주 깨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저혈당입니다. 특히 저녁을 적게 먹거나 탄수화물을 과하게 먹으면 새벽에 혈당이 떨어지면서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가 여러분을 깨우는 거예요. 갱년기 수면 망치는 습관 최악의 5가지. 이제 여러분이 무심코 하고 있는 수면을 망치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본인이 하고 있는 게 있다면 오늘부터 바로 끊으셔야 합니다. 1. 잠들기 전 스마트폰 하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보고 SNS 확인하고 계시죠?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즉, 잠들 준비를 하는 뇌를 깨우는 거예요. 취침 1시간 전부터는 핸드폰 금지 꼭 지켜주세요. 2. 자기 전 TV 켜두기. TV 소리 들으면 잠이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하지만 TV의 빛과 소리는 렘 수면을 방해합니다.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얕은 잠만 반복하게 돼요. 3. 밤 운동. 운동은 좋아요. 그런데 타이밍이 문제예요. 저녁 8시 이후 고강도 운동을 하면 체온이 올라가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운동은 오후 5시 전까지 해주세요. 4. 카페인 오후 섭취. 나는 커피 마셔도 잘 자요라고 하시는 분들. 사실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카페인 반감기는 약 5시간에서 6시간 정도입니다. 오후 3시 이후 커피는 밤 12시까지 남아있어요. 5. 이불 과도한 두꺼움. 따뜻한 게 좋다고 이불을 너무 두껍게 덮으면 체온이 올라가서 오히려 수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갱년기에는 열 조절이 안 되니까 더 심해져요. 약간 서늘한 환경이 숙면의 비결입니다. 숙면을 되찾는 핵심 루틴 베스트 6가지. 자, 이제 진짜 중요한 파트입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루틴 6가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1. 취침 90분 전 따뜻한 족욕과 반신욕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담그면 체온이 일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족욕과 반신욕을 끝내고 나면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몸이 수면 모드로 전환돼요. 40도 물에 15분,
취침 90분 전이 알맞아요. 이게 바로 체온 조절 정상화의 핵심입니다. 특히 갱년기 열 조절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정말 효과적이에요. 2. 빛 차단. 빛은 수면의 적입니다. 특히 멜라토닌이 부족한 갱년기에는 더욱 민감해요. 실천 방법. 암막 커튼 설치. 핸드폰은 침실 밖으로. 시계 화면도 가릴 것. 빛이 하나도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3. 저녁 식사 조절. 새벽에 깨는 분들, 저녁 식사를 점검해 보세요. 피해야 할 것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과도한 탄수화물 떡, 빵, 면이 안 좋아요. 단 음식도 추천하지 않아요. 매운 음식도 조심하셔야 해요. 과식은 금물이에요. 추천 메뉴를 듣고 잘 실천해 주세요. 단백질 소량 두부, 생선, 달걀이 좋습니다. 채소 위주로 드시고 당은 최소화해 주세요. 취침 3시간 전까지 식사 완료해 주시는 게 좋아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새벽 각성을 막는 열쇠입니다. 4번에서 6번 호흡법을 소개합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올 때 이 호흡법을 해보세요.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기. 6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기. 10회 반복을 해주세요. 이 호흡법은 코르티솔을 낮추고 신경을 안정시켜서 자연스럽게 잠들게 도와줍니다. 5. 마그네슘 섭취.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미네랄입니다. 갱년기에는 마그네슘이 더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보충이 필요해요. 섭취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음식으로 섭취하실 때는 아몬드, 바나나, 시금치, 다크 초콜릿이 있어요. 영양제로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취침 1시간 전 200mg에서 400mg으로 섭취해주세요. 단, 설사 체질이라면 소량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6. 수면 환경 세팅. 마지막으로 침실 환경을 완벽하게 세팅해 보세요. 체크리스트입니다. 잘 지켜주시면 수면 개선에 좋습니다. 실내 온도 18도에서 20도 시원하게 유지하기입니다. 습도 40%에서 60% 유지해 주세요. 소음 차단 귀마개 또는 백색 소음이 좋습니다. 침구는 통풍 잘 되는 소재를 사용해 주세요. 조명은 완전하게 차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면은 환경이 80%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같은 침대라도 환경을 바꾸면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Q1. 멜라토닌 영양제 먹어도 되나요? 단기간은 좋지만 장기 복용은 비추천합니다. 멜라토닌 영양제는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 복용하면 몸이 스스로 멜라토닌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2주 정도만 사용하고 근본적인 수면 습관을 먼저 개선하세요. Q2. 와인 한 잔은 도움이 될까요? 처음엔 졸리게 하지만 숙면은 파괴합니다. 알코올은 처음엔 졸음을 유도하지만 새벽에 렘 수면을 방해하고 자주 깨게 만듭니다. 특히 갱년기에는 알코올 대사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숙면을 원한다면 피하는 게 좋아요. Q3. 낮잠은 자도 되나요?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가 중요합니다. 낮잠은 괜찮습니다. 단 30분 이내로 해주세요. 그 이상 자면 밤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절대 주무시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18분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잠은 운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오늘 밤부터 단 하나만 바꿔보세요. 족욕이든 호흡법이든 핸드폰 멀리 두기든 단 하나만 바꿔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제대로 자는 사람은 낮이 달라집니다. 숙면을 되찾으면 아침에 일어나는 기분이 달라지고 낮에 집중력이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지고 결국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영상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증상이 심하다면 전문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라떼 언니와 함께 갱년기 수면 극복 꼭 이뤄내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고민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음식궁합, 이렇게만 먹자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